협동은 굴종이고 협동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모던의 정의를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화의 구현.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냐면 종로 대학로죠. 이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노조가 법을 지켜야 투쟁의 권위가 서지. 법을 안 지키면서 안녕하십니까, 이광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문원 종로구청장님이 출연해 주셨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청장님 재임이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예. 우선 종로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참 경기도 안 좋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로 구민 여러분들도 물론이시고 우리 대한민국 모두가 편치 않은 세월인 것 같습니다. 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깨쳐나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최근에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장 선출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축하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구청장님 이제 좀 토크에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이제 제17대 및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시고 이명박 정부 때는 통일비서관을 하셨죠. 예. 그리고 작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종로구청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종로구청장 출마의 특별한 동기가나 또 계기가 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정치를 했을 때 토길 외교 안보 분야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지방자치 그 장에는 크게 뭐 관심이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는데 당시에 이제 좀 그 작년에 구청장 선거 무렵에 여러 우리 당원들이 좀 출마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종로에서 나고 자란 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의 모습을 적어도 70년대부터는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조금 종로가 이리 가는 것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고향의 모습을 좀 바꾸자는 마음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뭐 출마해서 뭐 결과가 좋아서 현재 이제 구청장 취임한 지 1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구청장 업무와 국회의원 업무를 비교해 주시면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일단 나랏일 전부를 보는 거고, 예. 이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을 보는 것인데, 이제 지방자치에 들어가면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나랏일을 빼고 지방일로만 얘기를 하면, 좀 비유를 하자면, 군으로 비유를 하자면 국회의원은 병참 역할을 해서 좀 뭐 예산 지원, 뭐 이제 우리가 좀 필요한 법률을 바꾼다든지 규제를 좀 풀어주는 중앙정부와의 좀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면서 병참 역할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제 구청장은 실질적인 집행부로서 그 일을 실행해 나가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전투를 뭐 싸우는 건 아니지만 전투를 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 그 이제 첨단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게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적성은 어디가 더 맞으시나요? 적성은 뭐 모르겠습니다. 뭐 양쪽 다 의미 있고 예. 뭐 나름 보람 있는 일이라 하여튼 주어진 임무에 충실히 맡은 바 임무를 예. 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청장님 부친께서 정무장관을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외조부께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셨죠? 사회부 장관, 저희 초대 사회부 장관이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마 보건복지부랑 노동부랑 같이 합쳐져 있는. 예. 그래서 이제 엘리트 정치인 집안이신데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많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환경에 어릴 때부터 노출돼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왜 어찌 보면 이제 선거 때 그 당원 여러분들 모이셔서 가끔 이제 뭐 그 으쌰으쌰 하시고 예. 뭐 이러는 모습들이 그리고 이제 정치 그런 모습 아주서부터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나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좀 노출돼 있었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전에 부친이나 외조부께서 이제 정치를 이렇게 하려면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뭐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 말씀 주신 건 없습니다. 이제 외할아버지는 제가 예. 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좀 이뻐해 주시던 기억만 있지 아기 때라 뭐 이제 그런 기억은 없지만 그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남겨놓으신 기록들을 통해서 좀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그때 1학년기 때 협동조합 운동을 하실 때 이제 자유 없는 협동은 굴종이고 협동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외할아버지의 정치 사상을 굉장히 좀
나름 좀 이렇게 저는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국회의원하고 이랬을 때 당 고문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딱 한 번 제가 정치행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주신 건 처음 17대 초선 의원 때 외통위 위원을 하면서 외교부 이제 국경감사 때문에 해외 대사관 감사를 나가게 됐는데 예. 아버지랑 제가 이제 같이 살 때였는데 그 아침에 이제 감사를 떠났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더니 너 대사관 감사 나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는 격려해주고 오는 데지 야단치는 데 아니다. 야단은 와서 외교부 본부를 치는데 본부를 쳐야지 본부에다 야단을 쳐야지 대사관 영사관은 나가면 우리 외교관들 고생하니까 격려해주는 데지 야단치는 데 하시라는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그거 딱 한 번인 것 같습니다. 제 정치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는. 예. 근데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셔도 어차피 어른들 그 그늘 안에서 영향을 받기 컸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노출돼 있다는 게 이제 보고 잘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할아버지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고 아직도 뭐 그 그늘 아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종로구청 직원들한테 살짝 물어봤거든요. 예. 구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떠셨냐 이렇게 예. 물어보니까 예. 구청장님이 격식이나 의전을 이렇게 중요시하시지 않으시고 예. 이제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의존은 사실 저는 제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존을 좀 하겠다고 하면 저는 제가 불편해서 좀 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격식 같은 것도 뭐 따져야 될 때는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예. 어떤 뭐 법적 권위를 위해서 따져서 이 지금 뭐 행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작용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법적 권위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그 외에 그냥 쓸데없이 이렇게 체면치레하는 권위라든지 뭐 이런 맞습니다. 부분은 좀 저는 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종로구에서 이전에 이제 민주당 소속의 김영종 전 구청장이 이제 내리 12년을 재임했는데 그럼 이제 김영종 전 구청장님의 구정 운영과 현 정문원 구청장님 구정 운영 중 아주 특별히 차이난 정책이나 뭐 방향이 있습니까? 근데 12년이면 너무 오래 이렇게 예.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정 구청장께서 공과가 분명히 계시고 또 이제 문화 관련해서는 종로가 이제 문화일본지로 잘해 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뭐 투자도 많이 하시는 거 공이 있고 뭐 과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뭐 이런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 전에 12년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업무를 보는데 불편하다 이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는 이거 김영정 구청장보다 이걸 더 이렇게 좀 중점적으로 하겠다, 잘하겠다 뭐 그런 부분 따로 없으신가요? 아니 모릅니다. 저거는 이제 사실은 제가 전 구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구정을 추구하셨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변호사님 그 질문에는 참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라 그랬는데 이 본이라는 게 패러다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고 싶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모습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의 오래된 도시들이 도시 재개발을 하고 도시 재생을 하고 도시를 새롭게 어떻게 꾸며가고 할 때 거기에 본이 되고 싶은 그런 이제 욕심을 가지고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라고 이제 그걸 지향점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뭐 정구청장이 어떤 그 좌표를 가지시고 가셨다는 건 뭐 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종로 구정을 이렇게 관심 있게 구청장이 뭐 하나 쳐다보고 있지도 않았고요. 예.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현 시점의 종로구의 최우선 과제 무엇입니까? 하나를 뽑으시라면 이제 이게 물려 있는 얘기지 딱 하나로 꼽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종종 가장 뭐 어떤 정책에 가장 힘을 실어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주거 지역의 재개발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그 문화 융성을 피는 부분과 그 인구 부분과 교육 부분과가 다 물려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 문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줄었거든요. 종종 제가 인구가 늘려고 따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으면 저희 종로구는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뭐 이제 동쪽 지역, 서쪽 지역, 주택 지역들이 굉장히
그 80년대, 90년대 초까지 모습 거기서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동쪽 지역은 70년대 모습이 그대로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환경 얘기가 아니라 고 지금 사는 공간, 주택이면 주택, 아파트면 아파트 안에가 그 어떻게 구성이 됐느냐의 부분이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게끔 안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호를 안 하니까 들어올 이유도 없고 이수지 분들이 빠져나가니까 학교에 학령 인구도 줄고 젊은 분들이 안 계시면 이래서 학교에 아이들도 줄고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인구다 교육 문제다 주택 문제다 뭐가 먼저냐고 할 게 없는 게 이게 동시 패션으로 진행이 돼야 주거의 환경이 개선되면 그쪽으로 여기는 저희는 워낙 그 위치가 서울의 중앙이기 때문에 그 교통이 사방팔방 딸려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사대문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주거 환경이 바뀌면 지금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곧 지금 인왕산이다, 뭐 궁전이다,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근처에 있는 문화 인프라들이 종로만 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이 들어올 거고요. 그러면 또 교육이 달라질 거고요. 교육이 달라지면서 이게 도시의 상권이랑 또 같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래서 뭐를 꼭 하나를 찝어서 하느냐 그러면 그 뭐를 하나 먼저 추진하기보다는 좀 동시 패션으로 가지고 나가야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받으면서 그 좋은 아웃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책들을 추진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정 방향을 종로 모던으로 잡으셨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그거는 올해의 구정 방향이 아니고요. 그건 이제 제가 그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우리 종로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좌표를 설정하는 이제 용어를 만들고자 하다가 좀 요즘에 레토릭한 게 유행이니까 이제 종로 모던이란 이제 그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제 종로 모던의 정의를 제가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고도 현대화라는 것은 그 미래 지식, 미래 기술은 아직 나온 게 아니니까 지금 현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 1시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지식이면 그걸 쓰고 1000년 전에 나온 게 제일 좋은 거면 1000년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로 모던을 구현해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보건소를 개편했습니다. 조직을. 그러니까 이게 그 보건소의 그 어떤 병 위주로서 구성되어 있는 걸 지역 단위로 개편을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치매다 그러면 창신동 사진을 신으시는 주민이 예전까지는 평창도까지 갔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동네에서 권역별로 해결하게 바꿨거든요. 그러면 그런 그 동네별로 권역을 5권역으로 나가서 보건소 체제를 바꾼 걸 그걸 왜 했니? 물어보면 종로 모던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9월 달서부터 10월 달까지 한 달 동안 종로 축제 기간이 들어갑니다. 그 안에 뭐 한복 축제도 있고 뭐 국악 페스티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벌어지거든요. 그거 뭐 하려고 했니? 그럼 종로 모던 하려고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창신동에 지금 한 남쪽에 상업 지역을 한 33,0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재개발을 종로 모던 그러니까 세계의 본이 될 수 있는 우리식 고도 현대화의 구현을 하는 것이 그게 종로 모던이기 때문에 이건 올해의 구정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종로가 어떤 행위를 하든지 왜 했냐 그러면 종로 모던 하려고 그랬다는 한국지로 수렴대 들어가는 우리가 중간중간 길을 잃어버릴 때 좀 쳐다봐야 되는 북스권과 같은 좀 좌표를 설정을 하는데 가치 지향점. 그 신조어를 제가 이제 종로 모던이라고 만든 겁니다. 처음에 만들 때 뭐 언어학자들께서는 모던이 형용사인데 모던 종로지 왜 종로 모던이냐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사람 의견이 나름 좀 종로 모던이 이렇게 그 레토릭하면서 좀 매력 있는 듯이 들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신조어를 만든 겁니다. 입에 잘 달라붙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예. 구청장님, 그 대통령실이 종로구에서 용산구로 옮겼는데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종로구 위상이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종로구에서 특별한 뭐 변화 같은 거 저희는 사실 청와대가 이사간 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사실은 이전에는 종로가 모든 거에 1번지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조선시대 때는 한양이라 그러면 그냥 종로가 다 한 거 아닙니까? 좀 재미있는 얘기는 평양은 종로구가 없거든요.
평양은 중구의 종로 동의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시간을 알리는 게 종로였으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게 이제 우리가 1번지다가 뭐 조금 이제 강남 중심으로 발전이 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좀 이렇게 그 넘겨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꾸준히 갖고 있으면서 정치 1번지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게 문화 1번지입니다. 그래서 되려 지금 청와대 정치 1번지가 좀 빠져서 정치 1번지에서의 위상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그 앞으로 지금 21세기의 시대는 정치의 시대가 아니라 문화의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청와대의 장소 활용이나 그 어떤 길의 동서남북의 소통으로 봤을 때 저희는 청와대가 이사 나간 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1번지 색깔은 약해졌지만 이제 문화 1번지 색깔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1번지가 안 보였던 거죠. 정치 1번지에 가려서. 안 보였던 건데 정치 1번지가 싹 빠지니까 이 문화 1번지가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서 보이는 거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세운 상가를 한번 가봤는데, 예. 그러니까 오래된 공간을 이제 카페로 이제 탈바꿈해서 이제 핫스팟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이제 미래형 스마트 도시 구상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형 스마트 도시라는 부분이 그 어느 것을 보존하고 어느 것을 복원하고 어느 것을 개발하느냐. 재개발하느냐의 문제가 이제 종로가 갖고 있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접할 때 도시 계획을 할 때 그 염두에 두고 그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그 산도 있죠. 문화재 궁전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뭐 재개발하려고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와서 지금 저쪽 그 구리동 쪽에서는 고려시대 유물이 그러니까 남경 유물들이 지금 땅 파면 나와서 사실 그 부분들도 개인 재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유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그 다시 좀 보상을 그 보상이 아니죠. 그 부분만큼 손해를 보셔야 되는데 그걸 좀 태워드리는 손해를 안 보시게 하는 부분을 좀 법적으로 좀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여하튼 그 뭐 어떤 것을 개발하고 어떤 것을 복원하고 어떤 것을 보존하느냐를 잘 결정을 하면서 아까 지금 왜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옛날 공간이 그대로 있어서 핫한 부분은 그분에서 안전을 확보하면서 그 모습을 갖고 갈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해주는 동네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창신동에 저쪽에 지금 22만 평, 3만 3천 평 정도 됩니다. 창신동 그 동대문 바로 앞에 상업지역으로 3만 3천 평이면 코엑스랑 비슷한 그 덩어리거든요. 그럼 그거를 재개발을 잘하면 그 안에 무슨 뭐 이제 공항 터미널서부터 그러니까 무슨 아쿠아리움, 극장 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도심공원까지 다 해서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재개발을 들어가는 부분들은 미래형 스마트 도시라는 거는 이게 꼭 그 요즘 스마트 기기가 들어가서 편하면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만 안 들어가서 사람이 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는 그런 IT 기계가 안 들어가서 편하면 안 들어가야 스마트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조화롭게 좀 이렇게 어우러지게 좀 만들어내서 이제 새로 만드는 그 현대식 도시도 제가 좀 목조 건물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구청 건물도 이제 목조가 친환경적인 CO2를 발생을 안 시키는 그 건축 방식이기 때문에 그럼 좀 목조 방식도 좀 섞어 넣어서 환경 문제도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드론 날아다니는 시대도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저런 거 좀 다 그 염두에 놓고 가정을 해서 그 재개발하는 데는 하고 보존하는 데는 정말로 그 옛 문화가 그대로 느껴질 수 있게 보존을 하고 복원을 해야 되는 데들이 좀 욕심내는 데 있는데 참 이게 복원을 하려면은 이제 또 이제 재정적인 부분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예산 문제가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학로는 이제 좀 예. 각종 공연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학로 상권이 많이 줄어드는 게 확 좀 보이거든요. 예. 대학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도 있으세요? 대학로는 저희는 한 130여 개의 그 중소극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대단한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활성화시키냐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1000석에서 2000석 되는 극장이 좀 한 3개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욕심도 가지고 있고 대학로를 중심으로 좀 왜 그 이제 유럽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런던의 웨스트엔드 피카딜리 근처에 웨스트엔드라고 이제 거기 뮤지컬 하는 데가 꼽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냐? 그럼 뉴욕의 브로드웨이라고 딱 꼬집어 나옵니다.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냐? 그럼 홍콩이었었거든요. 근데 홍콩이 이제 조금 좀 거친 표현으로 맛이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시아의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어디냐? 그러면 서울이지. 근데 서울 어디야? 그러면 종로 대학로 중심 요 소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학로도 지난번에 좀 활성화를 위해서 주말에는 좀 차 없는 거리도 좀 저희가 운영해 봤고요. 서울시청협조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차 없는 거리를 막게 되면 그 뭐 주위에 이제 저희가 뭐 성균관대학도 있고 홍대 뮤지컬학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생들도 참여하고 거기 이제 중소극단들도 같이 나와서 좀 어우러져서 좀 문화예방부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대학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가지고 대학로 분위기가 이제 좀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학로. 고맙습니다. 하여튼 길 막으면 변호사님도 꼭 놀러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탑골공원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 추진 배경과 내용에서 좀 말씀 좀. 이제 탑골공원은 사실 그 우리 대한민국에 태가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재헌헌법 전문에 기미 만세 독립운동으로 건국하고 그다음에 광복으로 건립한다 48년 재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기미 만세 독립의 중심지가 탑골공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고종 황제가 또 그 한양에 제일 처음으로 만들어낸 시민공원이기 때문에 저길 좀 민족의 어를 느끼면서 시민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좀 녹지공간으로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요. 그 탑골공원 이제 정상화를 저희는 취하고 있고 그걸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 그 탑골공원 성역화 범국민 추진위원회가 지금 발기인을 결성하고 이종찬 광복회장님이 지금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원불교 뭐 다들 해서 7대 동잔 그 수장님들께서 다 좀 그 이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1차 단위로 좀 담을 헐고 그 담이 뭐 조성된 지가 얼마 안 된 담이거든요. 담을 헐고 좀 그 녹지 부분을 좀 다듬어서 일단 열려 있는 녹지 공원으로 좀 바꿔내고 그다음에 다시금 한숨 쉬고 조금 좀 그 계획을 넓혀서 주위에 조금 더 그 제대로 된 그 시민공원으로 만들어내서 3.1공원의 어를 품을 수 있는 좀 기념관도 좀 조그맣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이건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인데요. 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종로구 지부에서 위법 행위로 인해서 지부장이 형사 고발되고 서울시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 서울시에서는 지금 3개월 정직 중징계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지금 경찰에서는 아직 좀 수사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취임을 하고 나서 이제 그 노사랑 단체 협상을 해야 되고 이래서 좀 보다가 보니까 공무원 노조법을 사실은 제가 그 들여다본 게 처음인데 보다가 7조인가요 기억이 거기에 보면은 그 딱 법률에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전임자더러 휴직을 할래 그랬더니만 이제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 보이길래 그럼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이제 계속 내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휴직도 안 하고 제가 이제 그냥 휴직을 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직권남용이니까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휴직도 안 하고 이제 근무도 안 하길래 조금 제가 여의도에서 정치를 하고 있었으면은 뭐 이제 다른 문제인데 이게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데 현행법 위반인 게 눈에 보이는데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저는 지금 건축물이 올라갔는데 현행법에 불법 건축물이 보이는데 올라가는 걸 저걸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거는 지금 저희가 행정에서 적응을 배벌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휴직을 하라 그러는데 휴직을 안 하길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노조가 이제 관행상 공무원노조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쭉 그리 해왔는데 예. 법이 만들어졌으면 사실 법대로 해야 제가 예, 노조한테 지켜야죠. 계속 그 얘기도 했거든요. 예. 아니 노조가 법을 지켜야 투쟁의 권위가 서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권위가 서느냐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 휴직의 부분은 월급을 누가 주느냐의 부분이 있습니다. 예. 휴직을 하면 노조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데 예. 현재는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 휴직을 하면 호봉이 안 올라갑니다. 이분들이 예. 금평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그 지금 공무원 노조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여태껏 그거 갖고 계속 이렇게 있었는데 왜 갑자기 너만 그러냐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이건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몰랐으면 모르는데 예. 제가 행정을 하는데 현행법 위반인 게 그냥 눈에 보이는데 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바로 잡자고 시작을 한 일이고 예. 이건 전국이 다 지금 같은 행태이기 때문에 아. 이게 좀 종로고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전국이 다 노조가 좀 법대로 지키면서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조의 투쟁의 권위가 쓰기 예,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좀 일을 시작을 했는데 노조에서는 뭐 좋아하진 않겠죠. 뭐 그래서 저 따라다니면서 뭐 좀 시위를 하고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청장님 포부하고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포부라기보다는 일단은 저희 이제 종로구가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거든요 국민들한테 그 종로 모던을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세계의 본이 되는 종로라 하지만 종로 모던을 하는 이유는 그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고 보니까 이놈이 세계의 본이 되더라. 지금 이제 그거를 꿈꾸면서 좀 제가 이제 행정을 추진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지해 주셔서 그래서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하여튼 좀 열심히 잘 일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화 1번지 종로 이제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청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출연해주신 정문원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잠깐 여기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장수를 기원합니다.